자, 오늘은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적분을 가볍게 배우면서 정적분 이제 계산하는 연습하고 정적분이 이제 좀 넓이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좀 면밀히 좀 알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같은 것들을 좀 실제로 구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정의가 있어요.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x가 함수가 모든 함수값이 다 0 이상인 이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즉 그래프가 x축 위쪽에만 있는 거죠.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어떤 fx가 하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x는 a부터, 즉 x는 a라는 선을 하나 긋고 또 x는 b라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생기는 이 넓이를 대문자 s라고 하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 먼저 정의를 먼저 써드리면, 이 녀석은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이렇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곡선과 x축, 곡선이 아니라 어떤 함수 fx와 x축 사이의 넓이가 구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이 녀석은 이제 정의는 아닌데 정의처럼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녀석이 왜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 수업이니까 그런 증명 과정이나 유도 과정은 우리는 심화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이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어떻게 잘 구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x제곱 더하기 2x 말고 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로 잡을게요. 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이 구간을 x는 1과 x는 2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생각이면, 먼저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요. 자,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고, 여기가 x는 1 그으면 이쯤 있고 x는 2 그으면 이쯤 있을 거예요. 즉 x축과 x는 1과 x는 2와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이제 이 부분이니까, 우리 방금 전에 썼던 함수값이 0 이상입니다도 만족하고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입니다도 만족을 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인테그랄 a부터 아니고 1부터 2까지 저 함수 x제곱 플러스 2를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가 있고요. 이렇게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그래프가 fx가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이거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fx를 이런 예를 들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와 x축 사이에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구간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우리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x축을 이렇게 그으면 둘러싸인 부분, 즉 x는 몇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 문제의 조건인 넓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인 연속이고 함수값이 0 이상입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그럼 역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저 함수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알 수 있다라기보단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 궁금하신 친구들은 심화 과정을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쪽에만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함수값이 0 이상인 함수가 있어요. 즉 x축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는 a라는 직선을 이렇게 긋고요. x는 b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했던 x축 윗부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함수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겁니다. 즉 어떤 함수?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도입을 할 건데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는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래서 x는 a, x는 b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윗부분, 아랫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지게 될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 함수는 그럼 마이너스 fx고, 그럼 이 마이너스 fx라는 함수가 x축 위쪽에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이 아래쪽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위아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쪽 넓이를 구할 거고, 그러면 위쪽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앞으로 빼서 적분을 해도 괜찮다고 배웠기 때문에, 즉 x축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부호를 바꾼 식을 적분을 해도 되고, 또 적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이 값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이 값이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값의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바꿔주면 그게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부분이 x축 위쪽에 조금 있고 또 x축 아래쪽에도 조금 있는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x는 a가 이쯤 있고요. x는 b가 이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x는 a, x는 b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따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방금 전에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x축 대칭시키는 일을 했잖아. 역시나 똑같은 생각을 적용시킬 거야. 근데 전부 다 x축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하냐? 이 함수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fx의 절대값, 전체 절대값 함수를. 이 함수를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x축 밑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만 이렇게 x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때 그럼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은 당연히 넓이가 똑같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저 절대값 쉬운 함수를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절대값 쉬운 함수는 그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범위를 나눠줘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뉘는 이 경계인 지점을 C라고 한다고 하면 이 함수는 당연히 A부터 C까지와 C부터 B까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원래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fx가 양수고 그럼 그 절대값이 그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쵸? X축 아랫부분에 있는 녀석은 절대값 안에 그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fx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계산이 될 거다. 즉 정리를 하면 A부터 C까지는 fx, dx를 계산을 하시고요. 플러스 이게 따로 쓸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하는 것보다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우리는 편하거든요. 즉 어떻게 하자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로 판단하는 거는 그래프의 개형인데, 그래프 개형에서 극대와 극소인 지점, 이런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춘 x절편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합니다. 즉, 그래프가 극대인 지점, 극소인 지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x축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축 위에 있으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x축 아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이걸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fx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넓이는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만 있을 때는 그때 넓이는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되 부호를 바꾼 녀석을 적분을 해야 하고요. 3번은 그래프가 일부분은 x축 위에, 이렇게 쓸게요. 짬뽕이라고 쓰겠습니다. 즉 일부분은 x축 위에 있고 일부분은 x축 아래에 있는 경우는 구간을 나누어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구간 나누어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래프의 개형. 극대 극소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와 x절편에 초점을 맞춘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짬뽕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적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기 x절편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s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여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b까지 fx dx.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a부터 c까지는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넓이가 그대로 잘 나오겠죠. 그래서 s1까지는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c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원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x축 대칭을 시켜서, 즉 x축 대칭을 시킨다는 게 식의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오는데, 즉 무슨 말이야? 저 s2는 c부터 b까지 식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적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즉 c부터 b까지 그냥 적분을 한다는 건 이 값은 s2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s2의 부호를 바꾼 녀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a부터 b까지 위쪽 아래쪽에 둘 다 섞여 있는 부분을 그냥 적분을 하면 윗부분 넓이에서 아랫부분을 뺀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뺀 값이 나온다가 아니라 무조건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위쪽 넓이가 5고 아래쪽 넓이가 3일 때는 적분하면 5 빼기 3인 2가 나오고, 반대로 위쪽 넓이가 3이고 아래쪽 넓이가 5면 3 빼기 5해서 마이너스 2인 음수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위쪽 넓이도 3이고 아래쪽 넓이도 3일 땐 몇이 나올까요? 그쵸?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 둘러싸인 영역이 두 군데가 생기고요. 그 둘러싸인 두 영역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역의 넓이를 관찰을 해보니까 한쪽 영역은 X축 위에 있고 한쪽 영역은 X축 아래에 있게 되거든요. 즉 만약에 이 상황에서 S1하고 S2하고 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건 무엇을 이용하라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면 S1 빼기 S2가 나온다고 했는데 S1과 S2가 똑같기 때문에 그 뺀 값이 0입니다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하면 그 적분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문제 이게 첫 번째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그래프와 X축이 아니라 그래프하고 어떤 Y는 fx, Y는 gx 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직선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건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x는 a라는 선을 긋고요. x는 b라는 선을 그어서 즉 두 곡선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요만큼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저기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에서 썼던 걸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fx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죠. 요만큼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또 gx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gx와 x축 사이의 넓이인 요만큼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그럼 fx와 x축 사이의 넓이에서 g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의 넓이 s라고 하면 저 부분의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한 것에서 빼주자라는 거죠. 무엇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한 값을 빼주시면 되는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여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이 똑같이 맞을 때는 적분 구간을 인테그랄을 하나로 합쳐서 두 함수를 뺀 다음에 한꺼번에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즉 어떻게 하면 된다?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그래프를 x축 위에다 놓고 그렸는데 그래프가 x축과 상관없이 즉 x축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래프 x축 위치와 상관없이 만약에 fx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x축이 여기에 있고 x는 a가 여기 있고 x는 b가 여기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할 때도 똑같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그냥 빼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돼. 내가 뭐 자세히 증명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건데 머리 아파지니까 우리는 넓이를 그냥 잘 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이 fx랑 gx를 똑같이 예를 들어 한 10만큼 평행이동,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위로 그대로 올리자는 거지. 둘 다 x축 위로 올라갈 때까지. 즉 여기에다 그럼 뭐 플러스 10이 됐고 여기다도 뭐 플러스 10이 되면 x축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보자. 그럼 둘 다 x축 위에 만들어 놨잖아. 그럼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에서 얘 뺄 건데 어차피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했고 그럼 저 상수는 똑같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무엇이 되게 중요하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에 대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극대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의 위치. 왜 교점을 지나면 둘이 뭐 위아래 여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 즉,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fx가 3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마주하게 됐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두 군데가 있네요. 이 부분 S1, 이 부분 S2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좌표 A, 이 점의 x좌표 B, 이 점의 x좌표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1을 구하고 싶으면 왜 C라고 했는데 왜 C가 가는 거죠? 자, S1을 구하고자 할 때는 봐봐, A부터 B 사이만 보세요. 누가 위에 있죠?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죠. 그치? 즉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건데 이때는 fx에서 gx를 뺀 값을 적분을 하면 되고요. S2를 구하고자 할 때는 구간은 B부터 C까지 적분을 해야 하고 누가 더 위에 있죠? 그렇죠? gx가 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gx에서 fx를 뺀 값을 적분을 하시면 나온다라는 거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녀석을 전체 다 합한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역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일부분이 위에 있고 일부분이 아래에 있을 땐 개형을 그려놓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에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따로따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는 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라는 말 자체가 따로따로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값 씌운 채로 적분을 한꺼번에 막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부 특수하게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가 되게 이쁘게 그려져 있어서 그 상태로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성질을 그런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래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분 문제는 위아래 여부를 판단해서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단원의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 마풀이나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 교재를 베이스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는 나는 막 따로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교육과정에 사실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은 요거 문제풀이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